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가 디올백 받은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수심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다면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재형 목사 측이 반드시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수심위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검찰 측과 불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건희 측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검찰이 선정한 15명의 수심위원들이 모여 결정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만 봐도 불기소 권고 결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언론들은 이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 결정이 나올지도 모른다며 기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 디올백에 불기소 권고를 할 만큼 미치지는 않았어 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졌고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에 미친 게 맞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온 국민이 디올백을 받는 걸 봤는데 그걸 재판에 넘기지도 마라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개돼지야. 금투세를 또 제명세라고 하면 또 금세 총구 돌리고 잊어먹어요. 괜찮아.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기시다 총리가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한국인 가슴 아파. 맨날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법으로 애들러 말합니다. 사과야말로 육하 원칙이 필요한지 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고통스럽고 슬프게 했는지 말을 안 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중일마입니까? 김태호 안보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그래서 육하 원칙 사과는 필요 없었던 겁니다. 가슴이 아프대잖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야 라고 자락을 미리 깔아두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조선일보와 같은 매국 언론들은 일본이 또 사과했다고 떠들 테고 용사는 일본 수십 차례 사과했다. 피로감이 많이 쌓였어. 이런 개소리 같은 거 할 거고 그럼 오세훈과 같은 인간들이 이제 미래로 갑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외교부는 유엔에다가 일본이 강제동원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어요 라고 써주고 일본은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그런 이득을 얻게 되는 스토리가 또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개혁을 넘어 혁명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일단 구독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알람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뻘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 대부분 문정부에서 계약했다. 아니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그 인수위가 들어가서 점령군처럼 굴고 각 정부 부처 군기 잡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문정부가 계약했어요. 아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자, 대통령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오늘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 관련해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사원은 분명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위반의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실이 이전 공사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규정을 무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대부분의 공사는 문정부에서 계약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던 겁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제발 떠넘기지 말고 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들 편이 지적을 해도 계속 떠넘기고 뻘소리입니다. 제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말이라도 통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통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정부 여당과 JTBC 간에 방송 탄압과 반격이 있었습니다. 최근 JTBC 5대0 라이브의 5대0 앵커는 의료대란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을 두고 방송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전직 검사이자 현재 국가의전서열 1위와 전직 검사이자 현재 국가의전서열 7위인 두 분은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누군가를 추궁하고 압박해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게 검사라는 직업의 미덕일 수는 있겠으나 정치가에게는 미덕은 아니다. 대화, 공감, 타협 두 전직 검사가 이끄는 지금의 정치에서 이런 가치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잘했네요. 간만에 언론답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국힘당에서 이런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검사 출신 갈등 프레임은 허위이며 인신 공격이다.
방송의 생명인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특정 직역에 대한 폄하와 편견을 여실히 드러냈다. 귀를 의심할 만한 전파 낭비다.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언론이니 민주당이나 할 법한 논평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정치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과거 출신만으로 선입견을 갖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는 앵커 자신에게도 해당한다. 앵커의 배우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하고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사회까지도 맡았으며 이재명 대표와 엮여있는 쌍방울 계열사 사회 이사로도 재직했다는 말이 들린다. 정치를 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민주당에 입당하길 바란다 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JTBC 오대영 앵커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논평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국민의힘이 가족관계를 언급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가 아예 틀렸다라고 짧게 답하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앵커와 프로그램을 넘어서 JTBC를 물어뜯었습니다. 2016년,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JTBC 뉴스룸이 한때 시청률 10%를 넘기도 했던 찬란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MBC 경영진이 교체되어 논조에 변화가 생기면 이후 좌파 시청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다시 포지션을 바꾸려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시청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하나 중견 언론사로서 중견 언론인으로서 JTBC와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이 시류에 따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적 언론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향후에도 오대영 라이브를 비롯한 JTBC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제도적 조치를 통해 JTBC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볼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거 뭐 죽여버릴 것처럼 나왔고 MBC 다음으로 널 선볼 거야 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여기에 JTBC는 별도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요한 문자가 터졌고 국민적인 공분이 국힘을 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새로운 워딩을 뽑아서 국힘당을 때렸습니다. 아는 의사가 있으면 무사 통과? 응급실 하이패스 많더라. 자, 논란이 이어지려면 그 워딩부터 좋아야 합니다. 지금 인요한 수술 청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응급실 새치기라는 워딩을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JTBC는 이건 응급실 하이패스야. 얼마나 좋아요. JTBC는 이런 워딩을 뽑고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요즘 응급실 잡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더라.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경증인 사람이 내가 의사야 또는 그 병원에 내가 아는 의사한테 연락을 해뒀어 라고 말하면서 어서 가자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은 경증이시면 응급실 못 간다고 했더니 가자는 대로 가면 되지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로 들어갔고 중증 환자들은 밖에서 기다리는 상황을 많이도 봤다 라는 현장 증언을 전하면서 JTBC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계로는 잡히지 않지만 지인 찬스, 이른바 하이패스는 전국 곳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요한 뉴스로 이어갔습니다. 자, 그 대목만 잠시 보시겠습니다. 통계로 잡히지는 않지만 지인 찬스, 이른바 하이패스는 전국 곳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받아줄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겐 그저 남일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민주당이 수술 청탁에 의심되는 문자를 주고받은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JTBC는 앞뉴스에서 응급실 하이패스를 말하며 다른 누구에겐 그저 남일입니다 라고 마무리하고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국힘 인요한을 거론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은 응급실 하이패스가 바로 인요한이 한 짓이구나 가 되는 거죠. 왜 이러는 거죠? 국힘에게 복수하고 싶으니까요. 과거 탄핵 전문 방송이라고 불렸던 JTBC가 현재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힘당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고 감정적인 앙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는 홍석현 건데 KBS처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이것을 감안해서 JTBC 보도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탄핵 방송 JTBC의 그지야! 그리고 인요한의 응급실 하이패스 관련해서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인요한을 응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인요한은 논란이 일자 이렇게 해명했죠. 이름도 모르는 목사에게 전화가 와서 수술실을 잡아준 것뿐이다. 자, 여기에 김지호 부실장은 자신의 SNS에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국민들은 인 의원에게 상담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켰으면 한다며 인요한의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명함을 공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가 암살 테러를 당했을 때 김지호 부실장은 이재명 곁에서 여러 결정들에 관여를 했었고 당시 엄청났던 헬기 특혜 시비에 가장 억울해했던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요한의 문자가 터졌는데 언론들은 이재명 헬기 때처럼 인요한을 조리돌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응징해야겠다며 이렇게 나선 겁니다. 선택적인 분노에 분노합니다. 마치겠습니다.